구독자 여러분, 네, MC 조미라입니다. 스탠드업 비뇨의학과 원장 안치현입니다. 오늘은 전립선 비대증의 모든 것 A부터 G까지 모두 파헤쳐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립선은 어떤 기관인가요? 우선 전립선의 역할을 먼저 설명드리면 네. 정액의 일부를 만들어내게 되고 정자의 에너지, 그러니까 영양 공급 그리고 운동성을 가지는 데 좀 더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럼 전립선 비대증은 대체 어떤 건가요? 전립선이 점점 커지면서 네. 전립선 안쪽, 그러니까 요도를 둘러싸고 있는 부위가 커지고 요도는 그에 따라 좀 좁아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게 되는데요. 소변 줄기도 작아지게 되고 네. 그로 인한 방광의 변화도 같이 일어나요. 전립선 비대증은 굉장히 흔한 질환이에요. 50대에는 50%, 60대에는 60%, 70대에는 70%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흔하게 여러 가지 증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남자들에게 흔하게 있는 질환이네요. 그럼 이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원인 대체 무엇일까요? 우선은 남성 호르몬, 그리고 노화,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긴 하는데요.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어떤 증상으로 보통 나타날까요? 가장 먼저 환자분들이 체감하시는 증상으로는 소변 줄기가 예전보다 약해진다. 그리고 소변을 좀 더 힘을 좀 더 많이 줘야 나온다라는 게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광의 변화가 시작이 되면 소변을 좀 자주 본다. 그리고 소변 마려울 때 좀 참기 어렵다. 그리고 더 심해지게 되면 자다가 깨서 소변을 보게 된다. 라는 여러 가지 증상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네, 환자분들은 좀 많이 불편을 겪게 되겠네요. 그러면 이 전립선 비대증 검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환자분 입장에서 중요한 건 내가 검사를 할 때 얼마나 불편한지, 그리고 어떤 항목들을 하게 되는지가 중요할 텐데요. 네. 혈액 검사, 소변 검사 하시게 되고요. 그 외에 전립선의 크기 그리고 모양을 보기 위한 초음파 검사, 이렇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검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비대증 치료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법으로는 보통 이제 약물 치료 전에 시도해 볼 수 있는 건 습관 개선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은 약물요법으로 먼저 시작을 하게 되고요. 약물요법으로 충분한 효과를 누리지 못하는 분들이나 어느 정도 이상 진행이 되신 분들은 시술 혹은 수술적인 요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법 중에서 좀 대표적인 수술법 몇 가지만 말씀해 주세요. 네. 수술법 중에 가장 대표적이 어떤 건 예전에는 전립선을 전기 소작술로 드러내는 수술이 처음 이제 나왔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어느 정도 표준으로 인정이 되고 있는데 이런 수술들, 그리고 전기 소작이 아닌 레이저를 이용하는 수술도 있었어요.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런 수술들은 입원해야 되는 어떤 괴로움이 좀 있고 열 충격 그리고 전기 충격이 있기 때문에 약 2달에 3달 정도 계속 좀 불편하신 부분이 남아 있어서 최근에는 전립선 결찰술 이나 아니면 워터젯을 이용한 로봇 전립선 절제술을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 수술법 중에서 요즘 핫하다고 하는 그 유로림프트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전립선 결찰술 설명을 드리면 예전에는 열이나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치료하던 전립선을 절제하던 부분을 따로 절제 없이 전립선의 외부와 안쪽을 묶어줌으로써 안쪽의 넓이를 확보한다는 개념인데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혜택을 보고 계시고 전립선 결찰술의 경우에 가장 좋은 것은 당일 퇴원이 가능하시고 다음 날 정도 혹은 당일 날도 소변줄 없이 바로 일상생활로 복귀하실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워터젯 로봇 수술은 어떤 수술인가요? 예. 워터젯 로봇 수술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말씀드렸던 열 충격 그리고 예상치 못한 장기의 손상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수술인데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는 사용하는 워터젯, 그러니까 고압수를 이용해서 수술을 절제를 하기 때문에 다른 열 충격이 가해지지 않아서 수술 이후에 있었던 여러 가지 불편했던 증상들을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수술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실시간으로 초음파를 보면서 수술에 접근하기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우리가 원하지 않는 전립선 주변의 괄약근이라든지 성기능에 관련된 부분들을 완전하게 보존하면서 수술할 수 있고, 저희가 원하는 부분만 원하는 만큼 절제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로봇이 절제하기 때문에 수술 시간이 획기적으로 단축되는 또 다른 장점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전립선 비대증 환자분들에게 간단히 뭐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네. 예전에는 전립선 수술의 치료가 절제에 국한돼 있었어요. 특히나 열 충격이 없을 수 없는 전립선 절제술이었기 때문에 수술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사실 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전립선 결찰술이나 우리 워터젯을 이용한 로봇 전립선 절제술 이런 여러 가지 수술법이 새로 등장하면서 환자분들한테 좀 더 자신 있게, 특히나 전립선 결찰술이나 로봇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현재까지 성기능 악화가 보고된 바가 일단 전립선 결찰술은 전혀 없고, 로봇 전립선 절제술 같은 경우에는 이전보다 더 악화된다거나 다른 수술보다 훨씬 더 월등하게 좋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 환자분들한테 좀 더 일찍 수술 혹은 시술을 권해드리고 좀 더 빠르게 개선해드릴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러니까 너무 약물 치료로 많이 도움 못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빠르게 미용의학과 방문해 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전립선 비대증이 의심되시는 분들은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가볍게 상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큰 수술은 왜 꼭 큰 병원을 가야 할까요? 이전부터 환자분을 치료했던 경험이 많은 병원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립선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크기뿐만 아니라 그 모양 그리고 구조에 따라서도, 특히나 예전부터 있었던 배뇨 습관까지 같이 고려해서 봤을 때 전립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치료하시는 부분이 훨씬 더 많으니까요. 지금의 치료 방법에 따라서 증상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검사가 가능한 비뇨의학과를 방문해 주시길 권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유익하고 재미있는 내용으로 찾아뵐게요. 안녕.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